성경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1.1획도 변함없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성경이 존재해요. 여러 개의 성경이 존재하다 보니까 해석이 좀 달라진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서로 다른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말 성경에서도 뭐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뭐 개역개정판 공동 번역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존재해요. 아가페 성경도 있고요. 그리고 뭐 메시지 성경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보다 보면 얘네들은 왜 다르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옛날 거랑 좀 다른데 이 부분은 다른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랑 같은 의미예요.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막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나는 이렇게 해석해야지 라고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의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 선입견들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살펴보면서 또 지금 쓰여져 있는 이 성경책이 정말 그 말인가? 라고 한번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러니까 학자들이 던진 말 아니면 과거서부터 그냥 이어져 온 말이 정말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건지 한 번쯤 물음을 하면서 또 헬라어를 좀 하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헬라어를 하면서 한 문장이라도 좀 깊이 있는 의미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능할 수 있는 해석들을 통해서 뭘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또 해석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미완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미완료의 개념 어쩌면 현재형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넓어가지고요. 그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미완료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미완료의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완료 동사의 형태. 미완료는 현재형 동사 어근보다 어간이라고 할게요. 어간에 시상 접두 모음 엡실론을 붙여서 과거를 나타내고 제2 인칭 어미가 따른다. 그러니까 미완료 동사는 현재형 동사 어간, 현재 시제 어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상 접두 모음 엡실론을 붙여요. 그러니까 과거 형태는 무조건 엡실론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2 인칭 어미가 따릅니다. 자, 시상 접두 모음이 이 엡실론이에요. 엡실론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간에 나타내는 접두 모음이고요. 그리고 과거 시제에는 항상 이 엡실론을 추가합니다. 여기 보시면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위에다가 앞에 엡실론이 이렇게 붙습니다. 엡실론이 시상 접두 모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어간입니다. 현재 시제 어간.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 동사 원형을 보시게 되면은요. 동사 다음에 이제 6개, 7개의 형태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동사 변화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이 미완료 동사는 현재 시제 어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 변화형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형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종종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사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연결 모음이에요. 연결 모음은 저희가 계속 지금 꾸준히 보고 있죠. 엡실론이나 오미크론인데 현재에서는 이 미와 뉘 앞에서는 오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에서는 엡실론이 나옵니다. 그럼 미하고 니가 나왔을 땐 오미크론이 나온다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2 인칭 어미인데요. 시상 접두모음이 있을 때는 이 제2 인칭 어미가 붙습니다. 미완료나 부정과거, 대과거일 때 이때 제2 인칭 어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1 인칭 어미 그리고 제2 인칭 어미가 있는데 그 제2 인칭 어미가 붙게 돼요. 제2 인칭 어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은스, 엔, 엠태, 은 그리고 제2 수동태 어미는 맨, 소토, 메사세, 은토 이것들이 이제 제2 능동태 그리고 수동태 어미가 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sn 오메네테 온 이거는 지금 같이 한번 외우도록 할게요. 온 sn 오메네테 온 다시요. 온 sn 오메네테 온 이게 미완료입니다. 해석할 때는 뭐뭐 하고 있었다 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맨소토 에사세은토 다시 맨소토 메사세은토 이걸로 외울게요. 오메누에토 오메사에세 온토 오메누에토 오메사에세 온토 다시요. 오메누에토 오메사에세 온토 이것이 이제 저희가 외워야 하는 오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온에센 오메네테온 오메누에토 오메사에세 온토 다시요. 온에센 오메네테온 오메누에토 오메사에세 온토 다시 한번 할게요. 온에센 오메네테온 오메누에토 오메사에세 온토 다 외우셨나요? 조금 있으면 같이 이제 시킬 겁니다. 자, 다시요. 온에센 오메네테온 오메누에토 오메사에세 온토 은스 엔 멘테 은 맨소토 메사세 은토 이렇게 외우면 저희가 이제 동사의 어미는 다 외우는 게 돼요. 그러니까 4개의 인칭 어미 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사는 여기에서부터 존재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1 어미, 제2 어미, 능동태 그리고 중간태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능동태 형태로 쓰여지는 현재 능동태 그리고 현재 중간태 수동태고요. 그리고 미완료 능동태, 미완료 중간태 수동태. 자, 제2인칭 어미는 시상 접두 모음이 있는 거. 그 이야기는 제1인칭 어미에는 시상 접두 모음이 없습니다. 현재 능동태를 생각하시면 현재 능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가 뭔가 붙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랬을 때 앞에 붙지 않았지? 그러면 걔는 그게 제1인칭 어미였구나. 그러면 앞에 뭔가 붙는 것들은 얘는 제2인칭 어미를 쓰는구나. 그래서 미완료 부정과거 대과거에서는 뭔가 앞에 붙는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미완료 부정과거는 엡실론이 이제 붙고 있어요. 제1인칭 어미에서는 현재 미래 완료형에서 사용이 되고 여기에는 그 시상 접두 모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건데요. 시상 접두 모음에다가 현재 시제 어간, 연결 모음, 제2능동태 인칭 어미가 붙는 게 이게 저희 미완료 동사입니다. 여기 엡실론이 붙죠. 엡실론 그리고 리라고 하는 현재 시제 어간, 리오맨, 리오, 리에이스 할 때 이 리가 그대로 사용이 되었죠.
그리고 능동태 어미 O가 붙습니다. 때로는 엡실론이 붙고요. 맨이 그 미가 나왔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붙습니다. 그래서 엘리오멘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오멘은 끝에 있는 어미구나 하면서 얘는 빠지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엡실론이 빠지면 이 리가 이게 동사의 원형 형태이겠구나를 이제 볼 수 있으면, 사전 형태이겠구나를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엘리온, 그 다음에 엘리에스, 엘리엔, 엘리오멘, 엘리에테, 엘리온. 여기 보시면 앞에 엡실론이 있죠? 전체가 다 엡실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리가 이게 현재 시제 어간, 그 다음에 오미크론하고 엡실론이 나오는데 여기 리하고 미에서 여기서는 오미크론이 붙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엡실론이 붙습니다. 나는 풀고 있었다. 너는 풀고 있었다. 그는 풀고 있었다. 우리는 풀고 있었다. 너희는 풀고 있었다. 그들은 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은스, 엔, 멘테, 은, 요 6가지 어미가 제2인칭 어미이고요. 여기 오, 에이스, 에이, 오메네테, 우시 여기에 나오는 얘네들은 그 제1 능동태 어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에이스, 에이, 오메네테, 우시. 미완료 이제 중간태 수동태 변화인데요. 마찬가지로 시상 접두 모음이 앞에 엡실론이 붙어요. 그리고 현재 시제 어간이 붙고 연결 모음이 붙고 제2수동태 인칭 어미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엡실론의 현재 시제 어간, 오미크론 연결 모음, 메사, 그러니까 제2수동태 인칭 어미. 그래서 엘리오메사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엘리오메사가 나왔을 때 저희가 사전 형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어미를 봐야 돼요. 메사, 오메사. 그래서 그 연결 모음까지 이 부분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맨 앞에 나오는 이 시상 접두 모음 얘를 빼버리면, 그러니까 이 엡실론이 나왔을 때 한번 의심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미완료 부정과거 형태로 쓰인 건가?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형태 리, 그리고 여기에 오를 붙여서 오메가를 붙여서 리오가 기본적인 동사의 사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엘리오멘, 엘리우, 엘리에토, 엘리오메사, 엘리에세, 엘리온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엡실론이 붙었죠. 엡실론이 붙고 현재 시제 어간이 붙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나 엡실론이 붙어요. 맨, 엔, 그리고 우에서 이제 이 부분이 붙고요. 여기서 보시면 맨, 소토, 메사세, 은토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소. 소는 이 에하고 소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게 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 그 다음에 에토, 토, 그리고 메사, 세, 은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걸로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멘, 우, 에토, 오메사, 에세, 온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메누, 에토, 오메사, 에세, 은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메누, 에토, 오메사, 에세, 온토. 다시요. 오메누, 에토, 오메사, 에세, 온토. 중간태 그리고 수동태 형태인데요. 중간태는 I was losing for myself.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풀고 있었다. 이게 중간태고요. 여기는 수동태 형태로 나는 풀려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접두 모음을 보시면 리오에서 엘리온으로 갔을 때 이 엡실론이 이제 시상 접두 모음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이유가 생기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동사에서는 엡실론이 그대로 쓰여요. 여기엔 약한 순표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엡실론이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리오에서 이 엡실론이 붙고 약한 순표가 여기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L이 온이 되는데 단일 모음으로 되는 단어들 여기에서는 장음화가 일어나져요. 축약이 이루어집니다. 장음화가 그 알파와 엡실론이 나왔을 때 에타로 장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에타가 장음화된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알파잖아요. 모음이 나옵니다. 근데 엡실론하고 모음이 나왔을 때 얘네들은 모음하고 모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장음화가 일어나요. 하나로 어떻게 보면 길어지면서 축약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엡실론과 알파가 나왔을 때는 에타로 장음화가 돼요. 엡실론하고 알파가 나왔을 땐 에타로 길어진다. 그래서 에쿠온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쿠온. 저희는 이 에쿠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여기 온이라고 하는 게 붙고 앞에 이 에타를 보면서 엡실론을 생각해내야 되고요. 그러면서 알파나 아니면은 엡실론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쿠온이라고 하는 아쿠오가 동사의 사전 형태겠구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엡실론하고 만나서 미완료 형태가 되면 장음화가 돼요. 그래서 에타가 됩니다. 그래서 에가폰 그랬을 때 여기 엡실론 이게 장음화가 된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엡실론하고 알파가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 축약이 일어났죠. 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미크론이 만나가지고 이게 아가포온으로 이렇게 축약이 됩니다. 오메가로 축약이 되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요. 뿐만이 아니라 엡실론과 엡실론이 만났을 때도 에타로 장음화가 됩니다. 엡실론에다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만나게 되면 엡실론하고 엡실론이 만났을 때 장음화가 돼서 에게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에타라는 단어가 나오고 온, SN, 오메네테온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여기에 지금 엡실론이 여기 담겨져 있겠구나. 그러면 장음화가 됐을 테니까 엡실론이 들어가 있으니까 알파나 엡실론이 둘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빠졌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에타가 나왔을 땐 엡실론이나 알파 둘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왔겠구나. 그래서 두 가지의 옵션을 생각해야 돼요. 사전 형태를 찾을 때 에게이로라는 단어나 아니면 아게이로 둘 중에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익숙해지면 이 아게이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 에게이로를 찾게 되겠죠. 그리고 에로타온이라고 하는 질문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때 엡실론하고 에타하고 엡실론하고 만나서 에타로 장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엡실론에다 에타가 만났을 때 이제 에타인데요. 이렇게 알파, 에타, 엡실론이 에타가 나왔을 땐 장음화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나왔을 때는 이 오메가로 장음이 일어나게 돼요. 요 오르케오마이 춤추다라는 이 단어에 이 엡실론이 만나가지고 오르쿠멘 이런 식으로 장음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반자음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오타라든지 윕실론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앞에 지금 강세가 붙는 요거로 나오죠. 그래서 이스큐오에 엡실론이 붙을 땐 이스큐온, 휩소에 엡실론이 붙을 땐 휩소싸.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모음인데요. 이중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가 나왔을 때 첫 번째 모음이 길어지거나 변하지 않거나 이오타하기를 한다. 이오타로 끝나는 이중 모음일 때는 이오타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A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요. 그러니까 이오타가 붙은 이 I로 같은 경우에 애가 붙었을 때 요 엡실론에다가 밑에 이오타가 들어가 있는 요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로라고 하는 그 현재의 단어가 이게 미완료형이 되었을 땐 에론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오타가 들어가요. 에론. 아이테오라고 하는 뭐 질문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아이가 이중모음이잖아요. 이오타가 붙어 있는 이 이중모음은 에에다가 이오타가 붙는 에툰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뒤에 끝나는 모음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맨 앞에 부분에 이오타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얘는 뭔가 이오타가 있는 건데 알파나 그 엡실론이 빠져있는 형태겠구나. 그래서 아이테오나 에이테오 뭐 이런 거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오이 같은 경우에도 이오타로 끝나죠. 그랬을 때는 이 오메가에다가 이오타가 붙는 오이코도메오 이랬을 때 요 오메가에 이오타가 붙는 오코도메온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이 모음의 특징이고요. 윕실론으로 끝났을 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가 들었을 때는 에우 그대로 있고요. 유라고 하는 거로 끝났을 때 이 윕실론으로 끝나죠. 그랬을 때는 이 에우 윕실론이 그대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에우 휴리스코 이런 식으로 앞에 이 윕실론을 보면서 저게 그대로 있구나 이걸 보면 됩니다. 이 복합동사라고 하는 동사는요, 그 전치사에다가 그 동사가 붙는 형태인데요. 이 복합동사에는 시상 접두 모음이 전치사 뒤에 붙습니다. 그리고 동사 어간 앞에 와요. 그러니까 동사 부분에 시상 접두 모음이 이제 붙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음으로 끝나는 전치사를 가지고 있는 동사, 복합동사. 전치사와 동사 어간 사이에 엡실론을 붙인다. 이건 그대로 기억을 하면 되죠. 여기 근데 이제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크시가 붙었을 경우에 엡실론이 붙을 때 이 앞에 여기가 크시로 바뀝니다. 카파가 크시로 바뀌는 요 부분이 있어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보통 복합동사인데요. 여기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파테오가 붙어 있는 모습이죠. 뭐 산책하다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닌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이 엡실론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파테 여기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그리고 요 동사 앞에 엡실론이 붙는 형태가 이 복합동사의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으로 끝나는 전치사를 가지고 있는 복합동사. 그러니까 전치사가 모음으로 끝날 때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마지막 모음은 떨어지고 그 자리에 엡실론이 들어온다.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요. 카타 전치사 카타인데 그리고 바이노인데 이게 여기에 엡실론이 붙었을 때는 이 알파가 얘가 빠지고 엡실론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 바이논 그랬을 때 여기 알파가 빠졌네?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 엡실론을 보면서 과거 형태구나. 그리고 요 온을 보면서 이게 과거 미완료 형태구나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아포에다 크테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서로 만난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크테이노 앞에 이 엡실론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앞에 아포에 이 부분에 있었던 그 모음이 사라지게 돼요. 앞에 크테이논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테바이논 그리고 앞에 크테이논 다시 한번요. 카테바이논 앞에 크테이논 단축 모음일 때 앞에 그리고 뒤에 이제 여기 축약 모음이죠. 축약 모음일 때 축약 동사일 때 이 변화 형태인데요. 알파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 에타로 길어지는구나. 여기에는 앞에 자음이니까 그냥 엡실론이 붙고 여기도 그냥 엡실론이 붙어요. 근데 그 축약 동사는 뒤에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아오라고 했을 때 이 알파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온이 만났을 때 오온으로 바뀌고 S일 때 아로 아스 그리고 오멘 아테 온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 변화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변화를 외우는 게 아니라 뒤에 요 어미들을 보면서 오메가 니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온이 좀 연결되어 있고, 쓰니까 얘는 2인칭의 그 S하고 알파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N 그랬을 때 여기는 N이 생략되어 있으면서 그 알파가 남아있는 요거. 오멘을 보면서 오멘의 오메가, 그리고 에때의 알파, 그리고 온의 오메가. 요거를 추측해 내시면서 뒤에 어미를 보면서 이게 지금 몇 인칭이구나, 이게 수가 뭐구나,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무슨 어미인지를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서도 포이에어인데 포이에에다가 온이 붙으니까 얘가 우운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몰라도 그냥 우운이라고 나왔을 때는 뭔가가 좀 늘어났네? 그럼 포이 뭐에다가 늘어났겠구나. 이 정도를 보면서 온하고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미완료겠구나. 이거를 보실 수 있으면 되세요. 포이에이스, 포이에이, 포이우멘, 포이에이테, 포이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포이운, 에포이에이스, 에포이에이, 에포이우멘, 에포이에이테, 에포이운. 그 다음에 에플레룬, 에플레루스, 에플레루, 에플레루멘, 에플레루테, 에플레룬. 여기서 보시면 운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이 오미크론하고 온이 만났을 때, 오미크론하고 애가 만났을 때 오미크론이 좀 강조되는 형태구나. 그래서 플레로에다가 뭔가 바뀌었겠구나. 그리고 끝에 어미를 보면서 그 인칭과 그리고 수를 이제 구분해내는 것을 이제 해보면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가포멘. 자, 그랬을 때 얘가 뭔가에 의해서 길어졌죠. 그러면 알파나 엡실론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가파에서 나온 아가포에서 나온 에가포멘이 되겠습니다. 한번 또 따라할게요. 에가포, 여기 포 기억하시고요. 또 에가파토, 에가포메사, 에가파세, 에가폰토.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이 2인칭 단수죠. 2인칭 단수는 늘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그남마가 모음하고 만나가지고 빠지기도 하고 막 섞여버리면서 축약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는데 멘소토, 메사세, 은토 해서 에가포, 요거를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해 볼게요. 에포이우멘, 에포이우, 에포이에이토, 에포이메사, 에포이에이세, 에포이운토. 저도 만약에 이거를 한국말로 주고서 번역해라 라고, 헬라어로 번역해라 그러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마 할 것 같아요. 여기에다 뭘 또 해가지고 막 계산해가지고 할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걸 보면서 이게 시제가 뭐겠구나, 몇 인칭, 그리고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거를 보려면 그냥 맨 앞에 거하고 뒤에 끝에 모음만 보시면 돼요. 맨소토, 메사세은토, 요것만. 여기서도 맨소토, 메사세은토, 요 부분을 보시면서 약간 헷갈리는 거 2인칭 단수만 조금 주의하면서 보시고요. 주의하면서 보되 시그마 생각하면서 약간 유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엡실론을 늘 기억하면서 이게 미완료 시제구나를 보는 겁니다.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mn, sn, mn, 에테, 에산, 이게 이제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입니다. 얘네들을 해석할 때 나는 뭐뭐였다, 너는 뭐뭐였다, 그는 뭐뭐였다,
이런 부분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MNSN, MNT SN.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MNSN, MNT SN. 자, MNSN, MNT SN. 다시 한번요. MNSN, MNT SN. MNSN, MNT SN. 한번 따라할게요. MNSN, MNT SN. 다시요. MNSN, MNT SN. 에코 동사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에코 동사인데, 에코는 그러니까 얘가 에코 have 동사잖아요. 뭐뭐를 가진다라는 동사인데 얘는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에이콘이 돼요. 에이콘.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에이콘.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또 보면 안 외워도 괜찮은 게 에코에다가 엡실론이 붙으면 A가 되잖아요. 그리고 오메가 대신에 온이 들어오니까 ONSN, 오메네테 온이 되죠. 그러니까 얘도 불규칙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코에다가 엡실론이 붙어서 A. A하고 엡실론하고 엡실론이 만나면 A잖아요. 그래서 A, 콘, A, 캐스, A, 캔, A, 코맨, A, 캐테, A, 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A, 콘, A, 캐스, A, 캔. A, 코맨, A, 캐테, A, 콘. 이거는 나는 가지고 있었다. 너는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지고 있었다. 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동사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했었던 ONSN, 오메네테온이라고 하는, 자, 이게 미완료 중간태, 그리고 미완료 능동태의 지금 어미, 그리고 어미에다가 연결모음을 연결한 거예요.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ONSN, 오메네테온. 다음에 오메누에토, 오메사에세, 온토. 다시요. ONSN, 오메네테온. 다음에 오메누에토, 오메사에세, 온토. 코에다가 시상모음을 붙인 단어고요. 여긴 아쿠에다가 시상모음 붙인, 그래서 에타가 된 형태고요. 이건 리오에다가 그냥 엡실론 붙어 있는 이 형태입니다. 이거를 붙여서 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간태 수동태는 없애고요. 이랬을 때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풀고 있었다. 엘리에스는 당신이 풀고 있었다. 엘리에는 그가 풀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오메는 우리가 풀고 있었다. 엘리에테는 너희가 풀고 있었다. 엘리오는 그들이 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시키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킬 때 이제 요것들을 안 보이게 해야겠죠? 이거를 없애고, 그러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거세요. 자, 요 LV를 가지고서 갈게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갖다 지목을 하면 여러분들이 1인칭 단수, 3인칭 복수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먼저 하겠습니다. 뜻은 이렇게 하면, 그럼 요거는요, 뜻은, 그럼 요거는요, 뜻은, 그럼 요거는요, 뜻은,
그럼 요거는요? 뜻은 LU를 안 할 거고요. 요걸로 할게요. 혹시 뜻이 뭔지 아실까요? 에쿠. 원형은 아쿠. 나는 듣는다예요. 듣는다. 그래서 에쿠를 가지고서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일까요? 뜻은 자, 앞에 요게 붙으면 뜻이 엡실론이 붙으니까 과거형 듣고 있었다. 예, 진행형이에요. 미완료형 진행형 듣고 있었다. 그럼 요거는요? 뜻은 그럼 요거는요? 뜻은 그럼 요거는요? 뜻은 그럼 요거는요? 뜻은 그 다음에 얘만 숨길게요. 요걸로 할 거예요. 요걸로 가겠습니다. 요거요. 뜻은 블레포가 보다예요. 네, 그는 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얘 갈게요. 1인칭 복수. 뜻은 네. 그러면 요거는요. 2인칭 단수. 뜻은 당신이 보고 있었다. 그 다음엔 요거는요. 2인칭 복수. 뜻은 네, 당신들이 보고 있었다. 오는 두 개죠. 뜻은 내가 보고 있었다. 네, 그들이 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태로 넘어갈게요. 읽고서 해석해 주세요. 엘리오멘. 뜻은 나는 풀려지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풀고 있다. 그럼 요거는요?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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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멘, 우, 에토,
오메사, 에세, 온토. 자,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오메누에토, 오메사, 에세, 온토. 이게 중간태이고요. 수동태 같이 씁니다. 요걸로 할게요. 블레포는 보다입니다. 보다. 자, 요거는 뭘까요? 그럼 요거는요. 네, 1인칭 복수. 뜻은 우리는 보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보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럼 요거는요. 뜻은 두 가지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보는 거는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능동태 개념. 그래서 중간태로 보여지고 있는 거는 수동태.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럼 요거는요. 네, 3인칭 단수. 해석은 그는 보여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 그 다음에 요거는요. 네, 2인칭 단수. 뜻은 예, 맞아요. 중간태는 내가 보고 있었다. 나 자신을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네, 2인칭 복수. 뜻은 그 다음에 오면은 네, 네, 1인칭 단수. 뜻은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르면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요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읽으시고 뜻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뜻은 또 할게요. 안심하지 마세요.
뜻은 그럼 요거는요? 뜻은 그럼 요거는요? 뜻은 그럼 요거는요? 뜻은 그럼 요거는요? 뜻은 그 다음에 우리 요걸로 할게요. 뜻은 그럼 요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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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네, 잘하셨습니다.